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훈, 박지훈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재판이 있어서 그는 변호사였다. 그러니까 연예인이 아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지만 항상 느끼는 좀 지점이 뭐냐면 취재 편의점 목요일 10시쯤 방송할 때 뭔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뭔가 속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떠서 제발 지난주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 떴던 것 같고 조심스러운 그냥 바람입니다. 오늘 뭔가 떴으면 좋겠다. 10시쯤에. 근데 박지훈 박도짜리라고. 진짜 할 때마다 그랬어요. 할 때마다 우리 방송을 도짜리. 제대로 한 적이 없고 대부분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속보라든지 그 처리를 많이 했고 딱 이 시점에 뭐가 나와야 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에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담아서 광고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 코너가 가장 인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광고 주님들께서 이 코너에 좀 해주십사 당부를 하셔서 저희들도 사실은 광고 주님들 굉장히 이 시국에 광고 있냐라고 비판하시는데 사실은 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나가지 마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한마디만 할게요. 장윤선은 땅 파서 먹고 사나? 좀 봐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김준일이 조금 있다가 세게 논평할 거니까 조금만 봐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첫 번째 광고는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들어온 광고입니다. 이츠원 더마음이라는 상품인데요. 이거 진짜 공감해요. 최근 사회, 정치, 경제적인 이슈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마시고 꼭 관리하셔야 하는데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츠원 더마음 이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츠원 더마음은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건강 기능식품이고요. 주성분은 무엇이냐면 L테아닌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은 뇌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이 최대 250mg인데 요게 딱 들어가 있어요. 하루 한 포 섭취하시면 내 마음의 안정 이거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한 비타민 B6 그리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나이아신 하루 권장 섭취량의 200%가 각각 들어있다고 합니다. 체내 흡수가 빠르고 먹기 편한 액상 제품이고요. 그리고 상큼한 자몽 맛이라서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거부감 없이 챙겨 드시기에 좋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으로 지친 직장인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로 긴장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용자 총평점이 4.9점, 재구매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구독자 혜택으로 이벤트가 있는데요. 3+1 이벤트입니다. 3팩을 구매하시면 1팩을 더 드리는 이런 서비스가 나가는 건데요. 지금 당장 유튜브 더보기 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941-4230 02-941-4230으로도 전화 주문이 가능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가 이츠원 아니겠습니까? 이츠가 먹는다 하나를 먹어라 이렇게 이즈원이 아니에요. 이츠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어요. 맞아요. 제가 뭐 이렇게 애국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2월 4일부터 계속 그때 탄핵될 때 2번만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잘 못 자고 체포도 2번만이 됐어요. 그래, 잘 못 자고 그러네, 지금 또 진짜. 선고된다고 몇 번 했는데 안 하니까 선거 한 달째야.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아. 더 마음 있죠 원. 힘들어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아직 안 먹어봤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제가 이제 효능을 봤다 안 봤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이게 주성분이 테아닌이잖아요. 테아닌이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뇌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아미노산, 녹차나 홍차, 버섯 등에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언제 다 챙겨 먹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저도 잠을 요즘 못 자거든요. 새벽에 계속 깹니다. 또 뭐 속보 안 나왔나 이게 그런 분들
많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예. 뭐 필요하신 분들은 좀 드셔도 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 두 번째 광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낙지야. 타임쿡에서 준비한 매콤한 낙지볶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말 안 해도 알아요. 나 중국 살 때 중국에 그러니까 그 낙지가 가을 되면 엄청 싸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한 반값 이하예요. 근데 굉장히 싱싱해요. 뭐 중국산 그 수산물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사면 그래서 엄마들이 낙지 꽃게 그다음에 그 조개 있죠. 그거 뭐지? 엄청 그 우리 서해안에 많이 잡혔는데 쭈꾸미? 아니 조개. 아, 바지락? 아니 바지락 말고 큰 조개 있어요. 가리비? 아니. 있어, 죄송해요. 있어. 있어. 그런 거 그거 있어. 되게 큰 조개. 빅스테어. 백합. 빅스테어. 백합. 그게 되게 좋아요. 근데 굉장히 싼데 한국에서 잘 먹기 어려운 비싸서 잘 네. 먹기 어려운데 여하튼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것은 낙지입니다. 쫄깃한 낙지와 아삭한 채소의 환상적인 조화.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바쁜 엄마들한테 딱이에요. 그냥 가위로 쫙 잘라서 넣고 야채만 조금 넣으면 끝. 바로 먹을 수. 5분이 안 걸려요. 5분이 안 걸린다. 바로 조리가 가능하다. 네, 바로 조리가. 근데 이제 조리는 해야 돼요. 냄비에 볶긴 해야 돼. 그냥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매콤달콤 양념에 밥도둑이 따로 없는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매콤함이 입안에 가득 퍼지게 할 것인데요. 타임쿡에서 준비한 낙지볶음은 탈수 과정을 거친 낙지에 해양 심충수와 매실청으로 1차 숙성을 한 후에 천연 수제 양념으로 2차 숙성하여 버무린 제품입니다. 낙지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저칼로리 식품으로 타우린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낙지볶음은 농사철 시골에서도 아주 많이 찾는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낙지볶음의 마지막은 볶음밥인데 다 드시고 나서 김가루와 참기름을 더하면 낙지볶음밥 완전 끝판왕 그 자체 한 끼가 뚝딱 된다. 이렇게 소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냐? 낙지볶음 한 팩. 이 집은 진짜 싼 것 같아요. 타임쿡 상품은 진짜 가성비 짱이야. 300g 1인분인데요. 한 팩에 7,800원입니다. 같은 가격으로 진짜 싼데? 쭈꾸미 볶음도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낙지, 쭈꾸미 함께 사서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 해드립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요.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리는데요. 꼭 알림 설정 받으시고 1,000원 할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광고를 소개해 드리는데 잘 안 팔린대. 이거 맛있겠는데.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순한 맛은 이제 더 마음 앞에 먹은 소비한 걸 먹으면 되고 매운 맛이 있잖아. 스트레스 완화의 매운 맛은 매콤한 낙지볶음이지. 내가 난 사실은 요즘 이렇게 매운 거 잘 내가 너무 좋아해서 건강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날 먹어요. 만약에 탄핵되면 그날 매콤한 낙지볶음 사 드세요. 그리고 이제 그날 윤석열 진짜 싫어하지만은 이거는 소맥이랑 먹어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윤석열이 하는 방법이 사이다 살짝 섞어가지고 딱 먹으면은 사이다를 섞어? 윤석열 사이다 섞어요. 여기다가. 아니 소주에다가 맥주. 소주 맥주 사이다 같이 섞어. 가능해. 윤석열은 어떤 맛이야? 맛있어. 그리고 특히 이런 매운 음식 먹을 때 그러면 이제 윤석열 탄핵 축하 음식으로 매콤한 낙지볶음하고 그거 딱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이런 기대를 해요. 탄핵되던 그날 점심이든 저녁이든 매콤한 요거 매콤한 낙지하고 술 한잔 하려고 요즘 그래. 잘 안 먹고 있거든요. 누나가 살게 가자. 정말 내가 진짜 누나가 쏜다. 소맥사 그거는 조금 술 약한 사람들한테 취하게 만들 때 먹이는 거긴 한데. 진짜. 술 안 드시지만 우리 잘하고. 술 안 드시지만. 하여튼, 너무 속상해. 그래.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오죽 답답해 어제 밤중에 국회 로텐더홀에 갔어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 추미애 대표 막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 거기도 답답해. 그분들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분들도 몰라요. 몰라.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뭐 들은 거 없어요.
자기네들이 들어서 뭔가 알려줘야 되는데. 어제 모 의원이 저한테 8시 전에 7시 반쯤 전화 왔어요. 정보 좀 줘봐. 아무도 알려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알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연락이 실제로는 오는데. 법사위 지금 담당 정청래 위원장 비롯해서 그분들은 소추위원들이에요. 네. 최소한 그분들은 정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도 몰라요. 근데 이런 막 찌라시들이 막 돌아요. 네. 뭐 5대 3이니 4대 4니 네. 누가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뭐 어제 5시에 발표난다고. 아니, 발표는 그러니까. 아니 뭐 6시니 2시니 4시니 5시 6시니까 하루 종일 예. 그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정보가 없지만은 저쪽은 지금 뭐 정계선이나 이쪽에서 뭐요 이제 막 정보를 다 내주고 있다. 민주당 쪽에 정보가 다 흘러가고 있다. 이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얘기했거든요. 네. 사실이 아닌 거 확인이 된 거야. 절대 민주당 아니에요.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제하고 되게 친한 뭐 이게 뭐 이분이 유명하니까 조상호 변호사가 이제 국회의장실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사실 밖을 나올 때면 조상호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 진짜? 이거 뭐 이 맞네? 그럼 바로 아니야. 아니야. 난 왜냐하면 예. 국회의장실에 통보가 가야 됩니다. 고지되면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먼저 아는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냥 99.9999%다 거짓말이고 그냥 예.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지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모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예측은 내일 금요일 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물 건너가고 다음 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그것도 그냥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없어요. 더 말할 게 없는 게 재판관들끼리 아직 의논을 하고 있던가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결정문을 좀 잘 쓰기 위해서 간결성을 아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세 번째 전원일치 만들려고 계속 시간 하고 있는 이런 정도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경우의 수는 저 마지노선이 저는 21일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상이 지나가면 좀 다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네. 아니게. 예. 저는 8대0 인용되는 거가 변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지금 상황상 다음 주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지금 포함된 게 아닌가. 그거 정치적 고려라는 거는 네. 어떤 전원 8명의 전원의 재판관들이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것들을 의도해 가지고 상황을 끄는 상황.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까지 네. 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요거를 네. 조금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이 가설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4가지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네네. 이제 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인용 기각 경론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기각 인용과 기각을 놓고 일부는 각하를 놓고 자기들끼리 헌재 재판관들끼리 경론을 벌이고 싸우고 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밝히지는 않아요. 평의 과정에서는 내가 인용 다만 뭐 재판관들도 추론을 하겠죠.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거를 드러내놓고 싸우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다 싸운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평결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신빙성이 없다. 개인적으로 이제 보는 거고 두 번째가 증거 채택 이견설이에요. 이견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증거 능력을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검찰의 피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거를 채택하면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당사자가 이걸 부인을 하면은 이거는 형사소송에서는 안 되니까 준용하니까 뭐 이런 주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었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지금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고 특히 보수 측 재판관들이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하느라고 요게 증거 채택 이견설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가 탄핵 순서 정리설이 있어요. 탄핵 순서 정리설. 예,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남은 게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이 4명이거든요. 나머지 앞에 2명은 뭐 사실 안 중요하고 한덕수를 먼저 할 거냐. 이게 뭐 윤석열 먼저 할 거냐. 이게 보수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한덕수를 각하 가능성이 있는데 한덕수가 각하되면은 정계선 마은창 마은혁 죄송합니다. 아니 조한창. 너무 등자인물이 많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 최상목이 임명한 사람들은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거를 보수에서 그거를 서정욱도 얘기를 하고 서정욱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논리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덕수께 먼저 나면은 이 사람 각하라는 거는 아예 이 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한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면 그러면은 한덕수가 했던 것들의 효력이 정지가 돼가지고 이게 두 사람의 임명이 무효화되면 6인 체제로 간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재판관들끼리 이 순서를 가지고 싸운다라는 주장인데 일단은 그렇게 따지면요. 그러면 지난번에 헌재가 마은혁 임명하라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그러면은 최상목이 했던 거부권은 그럼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그리고 이게 저기가 5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쟁점이. 저기가 그 한덕수가 탄핵 사유가 5개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쟁점이 151명이냐 200명이냐 가지고 지금 각하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는 국무총리 때 한 거고 어떤 거는 권한대행 때 한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각하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각하는 현재 재판관들이 다 각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근데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재명 20연계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이거의 배경은 뭐냐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을 파면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자기의 어떤 법관의 상식과 양식 뭐 이런 자기의 명성이나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거 보수 진영에서 원하는 거 네. 해줄 수 있는 거는 재판에 지연시켜서 이재명 2심하고 붙이는 것들 이런 네. 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가설들이 나와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어쨌든 이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미 좀 주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 좀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개인적으로 봐요. 사실 그래서 실망하시고 좀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100% 탄핵 그 인용 파면에 대해서는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99.99%로 탄핵 8대 0으로 저는 인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까지 이제 어떤 주문을 좀 더 잘 적기 위해서 네. 실제로는 판사들이 판결문 적을 때 재판관들이 결정문 할 때 사실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 판단해 줘야 됩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많은 주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들이 없이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뭐 쟁점이 돼서 논의가 되기도 하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에도 그 마지노선은 저는 이번 주까지라고 보거든요. 14일이 마지노였는데 네. 1주 정도 한다 하면 21일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넘어가 버리면 사실 우리가 추론하는 것도 또 솔직히 자신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럼에도 8대 0은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재판관들의 뭐 네. 성향이나 이런 것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일반인이 오히려 지금 낫다고 얘기는 하지만 네. 판사 한 20-30년 하신 분들이 정말 성향은 있을 겁니다. 또 자기를 지명하고 자기를 임명했던 그런 정치 세력도 보긴 보겠지만 다른 결론을 내기는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런 입장을 본인이 대놓고는 안 하지만 조금 늦추면 낫겠다라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5번 학설 중에 4번째 학설. 4번 마지막 학설에 이재명 뭐 공교롭게도 지금 선고가 있으니까 예. 보수 쪽이 바라는 건 최소한 이재명 좀 뒤에서 예. 이재명 선고까지 보고 하자 이거가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네. 그 판단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거 계속 해주세요. 헌법재판소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한두 명이 계속 그렇게 해가 막으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 예. 뭐 그러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제 그냥 개인적 생각입니다. 아, 근데 지금 그 의미 없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보수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율사 출신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논리를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뭐 다 미디어를 접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러니까 이제 흔들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곽종근 사령관 부인까지 찾아가서 로비를 하고 있는 판에 헌법재판관들은 부인이 없겠습니까? 자식이 없겠습니까? 엄청나게 다종다기한 방식으로 구명 활동을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고 현재 재판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흔들릴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기일이 늦춰지니까 8대 0은 분명한데 이거저런 거를 다 고려하고 하다 보니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얘기는 들어요. 하더라고요. 저 보수 측에 이제 좀 네. 유력한 어떤 법률가들한테 제가 좀 뭐 그쪽도 제가 좀 네, 너희들 그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뭐, 네. 그쪽도 8대 0은 건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은데 이른바 보수 쪽에서 지명했거나 임명된 사람이
그래도 그쪽을 생각한다면 그냥 8대0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제가 8월 7일, 8일 그 무렵에 통화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보수 측 변호사들입니다. 3월 8일, 7일?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전 다음 주쯤에 안 되겠냐 했는데 그때도 그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쉽게 빨리 결론 안 날 것이다. 한 두세 명의 우리 쪽으로 보이는 그 재판관들이 뭐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빨리 결정을 해주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웃고 지나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또 그 말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가 아는 그런 변호사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그 네 가지 학설 가운데 저도 사실은 네 번째가 가장 왜냐하면 이 얘기가 계속 돌았었거든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설마 그럴 말도 리가 안 된다 있냐. 했지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하고 연계해가지고 28일 날 하겠냐. 이건 소설에 불과하다 했어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 순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뭐 증거 채택의 이견이 있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그게 이유로 수단으로 수단으로. 그러니까 저는 다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지만은 이거를 일단은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현실로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하여튼 정치적 갈등을 이제 최종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 데가 헌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제가 봐도 이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정도는 이번 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그쵸. 주가 넘어가면은 네. 헌재도 여론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을 그럴 겁니다. 것 같아요. 예, 지금 전 국민이 땡벌이 됐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지금. 전 국민이 땡벌이 됐어. 전 국민 땡벌이 됐어.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거는 누구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이거는 빨리 해야지 지금 나라가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라. 이번 주는 어렵고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보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네. 이게 어쨌든 최소한 그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 날 퇴임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무리 늦어도 저는 4월 첫째 주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예. 그 얘기도 지금 어제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문영배 이미선 4월 18일인데 그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 이거는 진짜 윤석열 측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아닌데 그때 문영배 이미선을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넣고 늘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문영배 이미선을 빼면 네. 새로 재판해야 돼요. 처음부터? 없잖아요. 사람 부족하잖아요. 네. 없는 사람끼리 결정하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말이 안 느낌이 되는 되는 거야. 건데. 네, 네, 말이 안 돼. 근데 문제가 이거는 헌재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건데 최소한 헌법 재판관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그 이견이 그러니까 네. 쟤를 날려버리고 쟤가 없을 때 우리가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한덕수를 먼저 각하가 되면은 뭐 이를테면은 정계선하고 조한창이 이제 임명 무효가 그것도 논리도 말이 안 되지만은 헌재 재판관들이 그러면은 그래 정계선하고 조한창 임명 무효로 해서 6명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절대 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서로에 대한 절대 안 존중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그 사람들이 8명이 똑같아요. 살아온 인생. 네. 서울법대 고시 엄청 빨리 합격. 사법시험 돼가지고 네. 법관으로만 20-30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법관으로만. 그러니까 성향은 있어요. 네. 저 판결문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다 물어봤어요. 네. 특히 문제될 만한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인물들. 하겠습니다. 네. 그 판사들 재판관들 물어봤는데 공이 그 후배 부장 판사들이나 판사들 하는 말이 절대로 달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말했잖아요. 그 판사들 성향이 그래요. 네. 비록 옆에 있는 배석이나 자기 부하 후배 판사라 해도 절대 의견 강요하지 않고 절대 안 물어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옆에 있는데 야 저거 저 전마 나가면 내가 사가가 뭐하사 막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까지 걱정할 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정치적인 부분은 결정할 필요 없다. 오케이. 그러면 마지노는 네. 28일. 저는 21일 오늘 이번 주가 마지노라고 보는데 우리가 말했던 논리 28일로 한다 28일로 간다는 것도 한다 뭐 안 되면 그걸로 가겠죠. 그건 이재명 관계설
설득력이 고려된 고려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놓고 야 이재명 있는데 야 늦추차야 끝나가면 내 인용 오케이 이런 거 아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누구가 의도했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서른 기자들 사이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대선 관리 누가 할 거냐, 최상목 체제로 할 거냐, 한덕수를 보내서 할 거냐.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고 이후에 한덕수 기각을 하면 윤석열 파면 날로부터 대선기를 60일로 기산을 하는데 그 사이에 한덕수가 돌아오면 이게 또 엉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날 세트로 하든지 아니면 직전 직후. 그치. 왔다 갔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해요. 순서 정리서. 한덕수 것도 같이 해야 돼요. 이거 뭐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한덕수 거 오늘 하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다음 주 하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뭐. 그 답이 한덕수 거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따로 할 이유가 없죠. 그럼 한날 한시에 한다. 한날 한시 아니면 직전 직후에 하겠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같은 날 하지는 않을 거 개인적인 의견은 한 하루 이틀 상간에 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상간에. 근데 이거는 고지하는 즉시 알게 되거든요. 한덕수를 먼저 한다. 윤석열을 먼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고지할 것 같아요. 몇 월 며칠은 한덕수, 몇 월 며칠은 윤석열 이렇게 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은 다들 이제 댓글도 그렇지만 뭐 못 믿겠다는데 사실 나도 뭐 해봤자 뭐 안 맞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사실 없어요. 안 맞다, 안 맞는다 왜 이렇게 안 맞? 우리도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나도 모르겠어요. 다 틀린다 그래 뭐 안 맞는 걸 왜 알아? 미치겠다 진짜. 나도.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요. 내가 판사라 그러면 할 거고 그 일반 재판 같으면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줘요. 그 고지는 뭘 의미하냐면 숙제예요. 나 여태까지 재판 판결문 쓸래거든. 그러니까 간혹 이제 재판하면서 당일날이나 그 전날 판결 선고기를 연기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요. 뭐 숙제를 못한 거야. 그런 경우는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는 국민들이 도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 뭐 속보 떴어요? 네. 근데 야, 무섭게 왜 박지훈. 네, 지금 뭐가 떴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서가 떴습니다. 맞네 그러면. 네, 기자들 떴네. 사이에 취재 신청서가 떴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 왔잖아요. 여기. 그게 안 컸네. 왔어. 지난주에 왔어요. 왔으면 지난주에 브리핑 갔을 건데. 재판이 중요하냐 지금. 그러면은 이 어쨌든 다음 주 초네. 월화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브리핑을 룸을 신청을 받는 거잖아. 자, 이거 봐봐. 신청 받는데 며칠 걸리거든. 봐봐. 아니야. 오늘 한다는 건데?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로 보내달래. 네. 그러니까 내일이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볼펜. 취재기자 각사 1명, 사진기자 각사 1명, 카메라 기자 각사 1명, 오디오 1명, 이렇게 외신 기자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제가 금요일을 얘기한 게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게 만약에 월화에 하려면은요 금요일에 발표를 해야 돼요. 근데 금요일에 브리핑룸 신청을 받는다라는 거는 다음 주 초에 선고 지정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금요일이야. 그러니까 3월 28일 제가 이제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러네. 무당이야 내가. 그래도 사실 반 무당이다. 그래도 조금 더 빠르길 바랍니다. 나도 빠르게 아니 나도 개인적으로 빠르게 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요 신청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추측할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재명 2심 연계서라고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 관계성 있는 거죠. 실제로 결국은 이게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는 건지 재판관 전원이 의도한 건지 재판관 중에 일부가 의도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26일 2심 선고를 결과를 보고 하겠다라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3월 8일 날 제가 보수 쪽 변호사들하고 얘기했을 때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 재판관들이 그 다른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딱 이 정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작진한테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요. 요거를 이거는 이제 그 외신기자 클럽에서 나온 건데 요거를 하나 올려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하도 믿기가 어려우니까 믿을 만한 단서로 다 하나 문문이시니까. 자료 화면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죠, 어쨌든, 내일까지. 예, 지금 그러니까 내일까지 신청을 받는 거예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프레스 카드 신청하라고 왔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그러면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받아서 오후까지 취업할 수 있잖아. 취업은 할 수 있는데 그럼 월요일 날 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저는 받고 금요일 날 바로 할 수도 있죠. 그 선고를 아침에? 한다는 게 아니라 아니, 고지를 할 수도 고지를 있죠. 그러니까. 선고 기일을 그러니까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네. 지금까지 헌재 일처리 그러니까. 방식과 속도와 이런 걸 봤을 때는 주초에 일정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있다. 높다. 근데 근데 이제 화요일이 지금 또 준비 기일도 있거든요. 윤석열이 준비로 잡혀 있고 그러니까 형사 재판. 글쎄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자꾸 그냥 바람을 자꾸 듬뿍 담으면 월화 가능성도 지금 있지 않나. 월화? 네. 준비 기일은 뭐 참석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여기는 좀 월화에. 적극적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월화의 가능성이 여기는 좀 있지 않나. 보수적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를 우리가 같이 치렀잖아요. 김준일이 맞았어. 저도 사실은 저도 재판 관련 건 많이 틀려서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일정도 재판의 일부분이니까 사실 저는 뭐 어쨌든 좀 일정 고지는 돼야 된다 빨리 그런 의미에서 월화 하면은 베스트. 베스트지. 예, 베스트. 그래도 28이라도 해줘라. 목금대도 내가 윤석열식으로 얘기할게. 그러니까 좀 해줘라 좀. 3월 말을 넘기면 3월을 넘기면 안 돼요. 안 이거는. 돼. 이거 큰일 나. 진짜 나라 큰일 나요, 망합니다. 진짜. 이거 뭐 경제 지표 우리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민간 국가에 들어갔잖아요. 이것부터 빨리 어떻게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월화에 고지라도 해줘라. 그러니까 뭐 지금 바라는 고지라도 좀 해줘라. 예. 그나마 28일이면 다른 다른 게 버전으로 좀 그거 좀. 정말 월화. 내가 좀 미칸이 좀 웃긴데 그나마 28일 결론하면 8대 0의 변함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넘어가면 네. 저도 불안합니다. 더 이상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네. 4월달 된다면 불안한데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 바람은 뭐 금요일 날 좀 고지를 해주고 월화 수 쪽의 가능성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화에는 고지를 해서 네. 수목에 목금에 날 수 있도록 요 내용이죠. 예. 나보네요. 어떤 댓글창에 저겁니다. 저게 이제 외신기자 클럽에서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저 취재 신청하라는 신청서가 이제 드디어 떴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어떤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댓글창에 수요일 날 고3 모의고사인데 힘내라. 예, 힘내라 고3들. 예. 어쨌든 정치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혹시 저게 근데 그거 아닐까요? 합격합시다. 저러고 바로 선고하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그럴 리는 없겠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내 맘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해 보려고. 그거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거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선고한다면 브리핑룸이 필요 없지. 거기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법정에 가면 그렇죠. 되는 예. 재판장에. 아니 근데 법조가 가는데요. 선고일에 브리핑에 출입하여 취재할 것을 신청을 금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하라는 거니까 금요일 선고는 아니에요. 아니네. 예, 금요일 올 수 선고는 있잖아. 그 14시. 14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바람이라고. 내 바람. 이게 피가 마른다고. 전국의 기자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이게 그러면 인원의 한계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네. 이게 이제 어떤 매체 중요도도 있고 예를 들면 KBS 같은 데는 일단 뭐 공영방송이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예, 이런 예. 것들을 정리를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현장 라이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교하면은 저희 옆 텐트가 알자지라였어요. 알자지라. 네, 알자지라. 그리고 뒤가 BBC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외신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세계 모든 매체가 온다고 봐야 되고요. 한국의 모든 매체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산인해가 될 거고 다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에 그야말로 헌법재판소 안국동 일대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니, 어제 나는 네. 그 기사 재밌게 읽었는데 한겨레에서 썼나? 네. 지금 전 세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벌써 세 번째잖아. 이번 특히 네. 진짜 전 세계 그래서 영문으로 이제 다 번역을 또 해준대 그거를.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인용과 기각을 다 쓰거든요. 어쨌든 네. 그러면 이제 연구관들이 지금 막 이제 그렇겠지. 치고 있을 뭐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예. 그 외신 기자들도 예. 전 세계가 다 올 거야. 그럼요. 지금 윤석열 예. 이거 예. 파면 예. 되는지 보려고. 아니 그 체포영장 집행되는 날인가 그날 그 일보를 제일 먼저 띄운 회사가 어디냐면 중국 CCTV예요. 연합보다 빨라. 감시당하는 거야. 무섭다. 무섭다. 예, 근데 하여간 외신 기자들이 엄청 적극적. 한국이 그러니까 옛날 한국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BTS를 배출한 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시아 전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하나의 표징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8대0 파면. 그럼요. 그리고 아, 전 그래서 세계에서 민주주의 배우려면 한국처럼. 그래서 또 제가 좋게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른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체제하고 검사 3명에 대한 그 탄핵 기각 결정문을 제가 봤습니다. 역시 헌법재판관들이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요? 납득되게 써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은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듯이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헌법 결정문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력한 결정문이 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좋게 해석하는 게 빈틈없이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계속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려고. 네.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해주고 그렇지만 인권 선언문 정도의 아주 중요한 거 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세계 인권 국가에서 이런 선언문. 국가에 이런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처벌하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헌법적으로 규정해 주는 거거든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어떤 어깨에 그게 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늦는 건 싫어. 늦는 건 싫지만 그렇게 하면 해석해 볼랍니다. 늦는 건 싫어. 미쳐버리겠어요. 빨리 좀 해주이소. 네. 네. 자, 그런데 당일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방탄복, 방독면, 중무장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리고 경찰 기동대 60%가 배치가 되는데 그 커뮤니티에 헬멧 같은 거 필수품으로 구매를 해라. 그리고 파면되면 죽겠다는 각오로 우리는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캡사이신을 그 경찰에서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방독면을 다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철조망에 찔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을 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 이거 지금 뭐 담 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넘어가겠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준 전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방탄복 입고 이게 뭐 총을 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거의 이제 방검복, 뭐 방탄복 그러니까 이거를 입으면 어쨌든 웬만한 두드러 맞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네. 큰일이다 진짜. 지금 2명이 분신을 했어요. 윤석열 지지자가 한 명은 공수처 앞에서 하고 한 명은 그 광화문에서 네. 최근에 또 어제요, 어제. 어제 이제 예. 사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신한 지는 좀 됐고. 그러니까 이게 2명째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고 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좀 단호하게 빨리 선고도 내리고 일정도 좀 공지를 해줘서 예측 가능하게 뭐가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나겠어요 나라 이러다가. 그렇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 인근의 상점들, 그다음에 학생들 학교를 못 가잖아요. 학교 지금 못 가지고 있어요. 예, 학교도 못 가고 있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폭력과 난동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119 법원 폭동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증권맨, 치과 의사, 그러니까. 교사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 치과 의사는 나 치과 의사 예약 잡혀 있으니까 좀 풀어달라고. 미치겠다, 예, 그러니까 진짜. 미친놈 아니야 막 이 생각에 그게 그렇게 그런 중요하고. 사람이 그 뭐야 왜 가냐? 왜 거기를 왜 가, 가서 그러니까. 치과 예약 잡아놓고 거기는 왜 가 오밤중에 진짜. 예. 진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집단 의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가서 보면 한 명이 하면 다 따라하고 두세 명이 하면 10명이 하고 1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는데 그런 어떤 이 문건 같은 게 채널에 지금 보도 그 문건 자체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누가 실행을 하고 누가 방도면을 갖고 나오고 하면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쉽게 보지 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긴 한데 네. 김준호 평론가하고 예. 헌법재판소의 아주 판단이 지금 결심이라 해야 되나요? 매우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이고 우리가 이번 내란 계엄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고 군대고 뭐 모든 걸 못 믿었는데 그나마 믿음을 가졌던 게 헌법재판소였습니다. 네. 가장 빨리 가장 잘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끝나는 무렵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껏 잘한 그 신뢰도 국민 신뢰도가 똥이 0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시점이니까 우리 말씀대로 오늘이라도 날짜를 고지를 하든가 어떻게 하겠다 방향을 정해줘야지만이 이런 준동들을 막을 수가 있다. 예. 내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8시 30분에 계란을 투척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8시 반에. 혹시 그 영상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종의 테러, 정치인을 향한 테러 뭐 이런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뭐 이성윤 의원님도 나서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영상 좀 잠깐 보고 갈까요? 다시? 야, 예. 진짜 센데. 예. 네. 계란 던졌어.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계란 던졌어 그거. 계란 던졌어. 계란 던졌어. 의원님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빨리 확인해봐요. 이게 본인들이 다 확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계란이 나중에는 돌이 될 수 있고 돌이 더 다른 무기나 흉기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무슨 정치인들한테 예컨대 전두환 노태우 같은 경우 광주에서 계란 맞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런 거 하고 본인들은 그런 확신을 갖고 저런 행동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이 돼요. 빨리 정해줘야 돼요. 네. 저 사람들 정리해줘요. 정머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헌법재판소나 국가기관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유일하게 헌법재판소가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 일로 마무리되면 다행인데 저렇게 한 개 던지잖아요. 군중심리가 그거예요. 2개, 3개. 다음에 돌 던지고 창 던지고 활 던지면 어떡할 건데요. 총 쏘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그 사람 무서워요. 지금 그 사람 나왔어요. 총소라는 사람. 네. 무서워요. 네. 이게 계란이 이제 계란 투척이 좀 뭐 유구한 역사가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1년에 이제 정원식 총리. 자, 정원식. 한테 그게 그래서 그 던진 사람이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죠, 대학생들. 1999년에 YS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도 던져가지고 구속이 됐고 황교안 총리한테도 던져서 구속이 됐을 거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가. 이거는 자기들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돌을 던진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위에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계란이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일종의 시그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뭐가 됐든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네.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아 근데 이게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네. 예. 그 진보 진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이 들어요. 그 학번치 확증 편향이 틀렸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보수나 이 극우적의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본인이 틀렸는데 저를 던질까요? 본인이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신념에 대해서. 그것을 이 범퍼질하는 거는 정치 세력들이겠죠. 윤석열 비롯해서 국민의힘 네, 정치 세력들. 또 헌법재판소. 또 옆에 유튜버 이런 데서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이게 행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상황이라는 예, 거예요.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진보는 끝까지 평화, 안전, 질서 이런 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폭력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내란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종식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김건희 씨가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안 쏘고 뭐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뭐 화가 나서 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조선일보도 폐간시키는데 목숨 걸었다고 했던 사람인데 드디어 총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총기 사용이 불허되어 있는 나라인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경호처 경호관들한테 대놓고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남동 관저에 여전히 살아있다. 예? 이걸 그냥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계란 날아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관돼 있다고 그렇죠. 저는 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가 폭력에 지금 둔감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노상원 네. 이 사람들이 대체 제가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일종의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둔감하고 그러니까 그냥 도구처럼 여기잖아요. 예를 들면은 노사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2016년에 그 정보사 부하의 증언에 따르면은 임무 복귀하는데 조끼에다가 폭탄해가지고 그래, 폭사시키라고 폭사시키라고 했잖아. 한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윤석열이 이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파치 핵이 북방한 개선 근처로 보이게 그러니까. 북한이 보이게 날고 일반 통신으로 적을 공격하라 예. 이런 거를 다 도청 가능한. 감청이 가능하게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했다. 유도를 한 거. 그럼 결국은 공격당하면은 부하 직원 죽는 거니까 군인이 죽는 거예요. 예.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인명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거고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체포된 다음에 네. 김건희가 열받아가지고 경호처 그 김신 가족부장이 있는데 찾아갔는데 김신이 없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한테 닥달을 했다라는 거면 요에게 총을 왜 안 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 경호처 직원이 김건희 여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어요라고 김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일단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예전에 총을 써서라도 막아라라고 했어요. 했는데 총, 칼.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나 그런 얘기 한 적 그건 좀 없다. 없는데. 이거 했다라는 게 다시 정황 증거로 된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게 네. 제가 이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 같은 게 나중에 구속영장 뭐 체포영장이 이제 다른 사유로도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법원에서는 안 내줄 수가 없는 거지. 너무 그렇죠.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예. 어떤 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게 부메랑으로 좀 올 것 같다. 네. 이게 이 대통령의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드러난 게 뭐 화가 나가지고 총좀 쏘지 이게 아니에요. 문책 질책하는 거고 그 얘기를 들었던 경호원이 상급자한테 보고했던 내용, 그렇죠. 김신 부장. 포렌식이나 이런 걸 예. 통해서 발견한 거죠. 겁니다. 이건 달리 봐야 됩니다.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문책성, 질책성 지시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라고 예. 문책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의 지시사항하고 저는 같이 보고 결국은 총기 사용 관련해서는 윤석열, 김건희가 거의 공범에 해당한 거 아니냐. 체포 공범이다. 저지할 때. 네. 이건 조사가 좀 더 필요합니다. 영장이 체포 저지 지금 공범이다. 체포영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포렌식을 좀 더 해보면 또 다른 얘기들도 있고 정말 지시가 떨어졌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죄입니다. 네.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죠, 범죄가 되죠. 그러니까 너무 윤석열만 한 게 아니고 김건희가 같이 동시에 했다면 또 다른 범죄가 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를 쏘고 나도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는 죽고 싶지 않겠죠. 상대를 없애고 싶은 거 싹 쓸어버려. 그렇죠, 홍장원 그 얘기죠. 차장이 전화 받았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를테면 이제 조만간 이제 정말 그 임박한 것 같은데 파면되면 네. 이 사람들이 한남동에서 순순히 걸어 나오겠냐. 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버티고 이런 방식으로 저항할 때 에? 그때 공권력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오늘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하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영장체실 심사가 지금 오늘 있잖아요. 오늘이에요? 내일 내일 아니에요? 아닌가요? 내일이야, 내일이야. 죄송합니다.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 요즘 정치 하나도 없어. 내일이잖아. 네. 그러니까. 다 정신없어 그럴 수 요새. 있어요. 맞아, 그럴 수 진짜 있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내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그 사람들의 제거를 해놔야지. 네. 그래야지 경호처도 이를테면 윤석열이 파면됐을 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안 되는 거니까 순서상으로도 먼저 그 사람들이 구속되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윤석열 지키겠다고 또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 이광우도 그때 지금 구속영장 그거 보면요. 예. 2차 체포영장 집행 1월 15일 전에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에서 MP7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서 관전에 가족 경호부에 배치하라. 그리고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말. 그러니까 이광우 지금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구속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본다. 그러면 네. 좋은데. 이것까지 딱 법원에서 판사가 보면은 이거는 구속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광호 본부장이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공수처 수사검사들 그다음에 수사관들 거기 나와 있는 경력들 상태로 그냥 난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얘 네. 기관단총 들고 나가가지고 뛰어가라.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부분이 그거예요. 예. 계엄 때 누가 총기를 한번 쐈은 가정. 그 체포 집행 때 총기.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살 떨려. 탄핵 진짜. 심판 선고 직후 총기라든지 이런 네. 부분. 이게 지금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체포하는데 총 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상상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총, 칼 막 이런 거 다 무기를 막 동원해가지고 뭘 작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전 답답한 게 어. 지금 윤석열이 그거 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김성훈이를 구속 저는 된다고 믿는데 지금 이재화가 구속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러면 김성훈이 이광호 빼면 그 밑에 애들이 이제 책임자가 되는데 네. 윤석열이 그거 있는데 네. 비화폰 서버 주겠냐고 압수하게 해주겠냐고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벌써 증거인멸 다 하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딱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짜증이 막 나는 거 제대로 맞아요. 안 돌아가게 되는. 예. 그리고 아니 서울 고검에서 김성훈이 구속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난 지가 언젠데 맞습니다. 이재화가 영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은. 예. 그러니까 국수본은 예. 그것도 전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모든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못 믿겠다 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공수처도 이해가 안 가.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치. 그럼 네. 자기들도 심우정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면 해야지요. 왜 안 해 또? 못 믿겠다. 박지훈을 공수처장으로 보내자. 내가 하면 한다. 바로 간다 내 혼자라도. 그러니까 보내자. 예? 지훈이를 지훈이를 보내자. 예?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네. 법조경이 2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예.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오동훈 형님하고 나이 차도 얼마 안 나. 아, 그래? 가봐보면 그 형이랑 나랑 뭐. 오동훈 형 밀어 오동훈보다 내가 더 용기 있기. 겠지요. 근데 저는 모든 거는 다 윤석열 탄핵 심판 파면 여기에 지금 다 막혀 있다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예. 이게 풀리면은요 말씀하신 거 하나둘씩 다 다 쫙 풀릴 거예요. 이게 풀릴 거예요.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맞아. 없고 예. 공수처도 아마 심우정 압수수색하거나 입건하는 거 조만간 파면되면은 바로 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하니까 조금 우리가 지금 한 100일 가까이 지금 다음 100일 넘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기 탄핵 소추로는 탄핵 소추로. 소추로는 한 90 94일인가 95일인가 95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0일 넘길 것 같은데 기다렸잖아 우리가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봄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예. 탄핵 축하주 먹을 날이 네, 얼마 안 멀지 남았다. 않았다. 그날은 예, 정말 예. 매콤한 거 하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낙지 볶음? 건강 때문에 매콤한 걸 잘 안 먹어요. 정말 매콤한 낙지볶음. 먹어보자. 뭐였죠? 하여튼 예. 그거 꼭 먹어. 쭈꾸미 볶음.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네. 일단 내일 그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이 이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 통과가 처리가 되고 밤에쯤 되겠죠. 밤에 새벽에. 12시에 그러면 이제 12시에. 두 사람이 구속이 돼. 그러면 일단 일단락 되는 거고 그 기자들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쯤에 선고기일이 잡혀. 월화 중에 월화 중에. 월화 그러면은 중에 잡아서 목금 중에 되겠지. 금요일 되겠지. 뭐. 아이, 그럼 그렇게 굳이- 가겠지. 그럴까요? 예. 그렇게 되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해라. 그러니까 하루라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어쨌든 그래도 뭐 우리가 그 반을 메어서 쓸 수 없잖아요. 허리 메어서 쓸 수 없으니까 예, 좀 기다려서 순서에 맞게 해야 되지 당 않을까. 떨어졌어 지금. 내가 헌법재판소 결정문 나오잖아요. 내가 그 하나하나 다 읽어볼 거야. 다 읽어볼 거야. 읽어보면서 그럼 분석해 주세요. 분석도 할 거고 네. 왜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우리를 이렇게 고통에 빠뜨리려고 썼는지를 볼 거야. 네. 정말 보겠다. 한자 씹어 먹을 거야. 한자. 예. 아유, 진짜. 경찰이 백혜련 의원 계란 피습 관련된 수사팀 구성해서 추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오세훈 시장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에 대해서도 주거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도 정치적으로도 뭐 또 사고를 쳤도 막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고 뭐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오세훈 시장하고 검찰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주 불시에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서로 어느 정도는 이게 약속 대련 같이 이게 털고 가야 된다라는 오 시장 측의 어떤 의중이 좀 반영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그러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윤석열 측의 국민변호인단이 중고등학생들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반대 삭발에 동참을 한다. 말이 돼요? 중고등학생이 뭘 한다? 중고생들을 그런 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데 그거는 중고생들은 18세 미만자가 정치 활동할 수는 없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뭐 연달에 쓰고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정확하게는 애들을 그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이렇게 누가 강제로 동원한 거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그게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고 이제 학교에서 이를테면은 학생들한테 징계를 내리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네.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사실은 네, 뭐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들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중고등학생이라고 정치적 입장이 없고 뭘 알겠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누군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 학생들이 네.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게 이게 말이 안 논리적이지 되죠.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는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거는 진짜 문제예요. 그다음에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2억 원의 땡땡땡 전세 생방송 중에 문형배 재판관의 아파트를 공개해서 논란이 좀 크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더티한 거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토론 언제나 언제 되냐고. 낙지에 소맥 좀 먹자. 낙지에 소맥 좀 먹자. 매콤한 거 진짜 낙지 진짜 5인분 먹을까 그냥. 낙지 5인분 타임쿡에서 누나가 쏜다. 가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